새벽 2시, 아직 세상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각에 홀로 불을 켜고 모니터 앞에 앉는 89살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절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실이 나면 무조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투자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 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스스로 일구어냈습니다. 바로 일본 최고의 단타꾼 후지모토 시게루. 19살,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던 나이에 처음 주식을 시작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7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손에 쥐었다가 순식간에 그 자산이 20억으로 쪼그라드는 끔찍한 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식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시장을 완전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지모토 시게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손절매의 상식과 매매의 원칙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이론이나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실전 속에서 살아남으며 검증된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 그 진짜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장 투자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종목,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종목을 절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길에 오히려 꽃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르는 주식을 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 조금만 하락해도 겁이 나서 던져버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버티다가 계획도 없이 물을 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돈을 잃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노장 투자자는 이러한 보통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반대로 움직였기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가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뉴스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통찰도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 악재를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보유를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힘없이 무너진다면 그 호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었거나 더 큰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뉴스나 화창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눈앞의 시세 흐름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70년 투자 인생이 압축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고 매매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출만 늘고 이익이 줄어드는 함정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종목이야말로 진짜 알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특히 주목하는 숫자는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순수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와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해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관심 목록에 올려둘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가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순간순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회전시키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늘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오르내림 구간마다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때마다 수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매매 규모를 결정하는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어떤 종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곧바로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먼저 소량으로 정찰병처럼 매수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는 확신이 조금씩 쌓이면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2배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처음보다 6배에 달하는 물량을 몰아서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사용해 온 비율 매매 원칙입니다. 이 방법의 진짜 매력은 급하게 뛰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급하게 오른 주가는 급하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잘 모르는 종목이 갑자기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비싼 가격에 물려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상승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을 정리하고 확신이 강해질수록 정리하는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익 실현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손절매를 어떻게 하지 않고 70년을 버텨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얼마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는 규칙 자체를 아예 정해두지 않습니다. 30%가 올라도 더 오를 것 같으면 계속 들고 가고 반대로 겨우 몇 %만 올라도 팔고 싶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실제로 미시연 손실 상태인 종목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평가 손실이 억 단위에 이르는 종목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손실을 감당하고도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손절매를 반복하다가 정작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즉,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물타기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흔히 물타기는 쪽박의 지름길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활용합니다. 다만 원래 매수했던 가격으로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가가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 추가로 매수한 뒤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 물량만큼 먼저 정리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이 크게 하락했다면 그 낮은 가격대에서 다시 대량으로 매수한 뒤 아주 작은 반등만 나와도 그 부분만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이것을 20번 정도 반복하면 처음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원금 회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연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단위의 캔들 차트를 주로 참고합니다. 캔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면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몸통이 큰 음봉이 나오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위아래 꼬리가 십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캔들은 시세의 방향이 곧 바뀔 수 있다는 경고로 봅니다. 특히 그는 상승을 3번 시도했는데도 끝내 뚫지 못하는 모양이 나오면 매도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하락을 3번 시도했는데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모양이 나오면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3번의 도전과 실패 패턴은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저항선과 지지선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매우 신뢰하는 지표는 시세의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보여주는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은 구간, 대략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팔린 상태로 보고 매수를 고려하고 반대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도하게 오른 상태로 보고 매도를 고려합니다. 다만 그는 이 지표 하나만 맹신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이 지표가 과열 신호를 보여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침체 신호가 나와도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다른 지표와 함께
교차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바탕으로 추세의 전환을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짧은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 긴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신호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균형표라고 불리는 조금 더 복합적인 지표도 함께 참고합니다. 이 지표는 기준이 되는 선과 방향을 전환하는 선, 그리고 미래의 지지와 저항을 미리 보여주는 구름 영역, 마지막으로 과거의 캔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후행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동시에 캔들이 구름 영역을 아래에서 위로 완전히 돌파하고, 후행선까지 캔들 위쪽에 위치하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신뢰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눈으로 직접 훑어보는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다고 무작정 매수했다가는 훨씬 더 큰 하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선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전히 완전히 역배열 상태이고, 균형표의 기준선도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으며 캔들이 구름 영역 아래쪽에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라면 절대 성급하게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매수 타이밍은 이 모든 지표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바꾸면서 서로 힘을 합쳐 상승 쪽으로 정렬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뒤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한번 크게 오른 뒤 잠시 쉬어가는 횡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짧고 잦은 매매를 반복하며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이 모든 원칙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경제 전문 방송을 틀어놓고 흘려들으면서 밤사이 세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꼼꼼히 살피며 오늘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의 후보를 미리 추려둡니다. 시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추려낸 후보 종목들의 예상, 체결 가격을 지켜보다가 시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장이 열리는 직후와 마감 직전 30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매매합니다. 그는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매매가 몰리는 황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점심시간을 전후한 구간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잠잠해지는 시간이므로 힘을 빼고 쉬어가는 요령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후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포지션을 넘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간대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매매를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귀띔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그는 그날의 모든 매매 내역을 손으로 직접 공책에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왜 이 타이밍에 매수해서 성공했는지, 왜 이 타이밍에 매도해서 아쉬웠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보는 이 복기의 과정이야말로 70년 동안 실력을 꾸준히 쌓아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고점에서 팔고 최저의 저점에서 사겠다는 욕심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다가는 아직 바닥이 아닌데도 바닥이라고 착각해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고점과 저점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거래했는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머리와 꼬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리하게 끝자락을 잡으려 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거래로 엄청난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몇 원, 몇십 원 수준의 아주 작은 상승폭에서도 미련 없이 이익을 시현합니다. 그는 이런 작은 수익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옳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시현한 작은 수익들이 쌓이면 하루에 수백만 원, 한 달에 억대의 수익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 50만 원 수준의 작은 승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루 500만 원, 한 달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짧게 매매해서 무슨 돈을 버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 달에 그만큼 버는 직장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야말로 그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온 진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단연 자산이 100억에서 순식간에 20억으로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래도 20억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시세는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손이 떨릴 정도의 충격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이후 한동안 무리하게 다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위기 속에서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 두었던 것이 훗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구간에 있을 때는 그 열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그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아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평소에 꾸준히 살펴보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원한 상승장은 없으며 버블은 결국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시장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6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컴퓨터를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컴퓨터를 사러 나갔습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타이핑이 그리 빠르지 않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지만 그것이 주식 거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투자를 망설이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화면 여러 대를 동시에 켜놓고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을 확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거래를 진행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관련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하나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매매하며 그 종목의 미세한 움직임 습관까지 완전히 몸에 익혀버립니다. 이렇게 익숙한 몇몇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의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 그가 오랜 세월 지켜온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결국 그의 투자법은 화려한 비밀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건강한 종목을 고르고 확신이 쌓이는 만큼 단계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며 캔들과 여러 보조 지표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확정 지으며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반등의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날의 거래를 반드시 복귀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용기, 뉴스와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의 시세에 집중하는 냉정함,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유연함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도 이 노장 투자자가 70년에 걸쳐 완성한 지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투자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즐거움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상상하지 못했던 큰 자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원칙 하나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의 투자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그가 일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정립한 매매 방식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독특한 곡선 분석법입니다. 그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해서 그 수치와 주가를 각각 세로축과 가로축에 놓고 하루하루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 나갑니다. 이렇게 찍힌 점들을 이어보면
마치 시계 방향과는 반대로 도는 듯한 둥근 곡선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이 매수할 시점인지 매도할 시점인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곡선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둥글게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힘을 모으는 시기이므로 이때가 매수의 적기이고, 반대로 곡선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둥글게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은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평균선 사이의 간격이라는 심리적인 여백까지 함께 읽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주가를 평균선에서 한참 멀리 밀어 올려놓았다면 그 간격은 언젠가 반드시 좁혀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겁을 먹어서 주가를 평균선 아래로 깊이 눌러놓았다면 그 간격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마련이라는 원리를 그는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이 곡선 분석법과 함께 그가 반드시 짝을 지어 살펴보는 것이 바로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그는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매력적인 자리에 있어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힘을 잃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가격만 조금 오르는 모습은 진짜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는 이것을 진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뒤로서 본격적인 매수에 나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첫날에는 오히려 몸을 사린다는 점입니다. 첫날의 폭발적인 거래량은 그날 하루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뿐이고, 그 관심이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진정한 추세의 전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불꽃놀이가 한번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매일 계속되는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량이 늘어난 첫날에는 아주 소량만 매수해서 발을 살짝 담가두고 이후 며칠 동안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본 뒤에 뒤로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후지모토 시게루는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투자 자금을 절대로 한 종목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한 종목이라도 전체 자금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스스로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앞에서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채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체 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지키는데, 이 현금은 단순히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시행에 옮기기 위한 실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급락해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그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현금을 꺼내들고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우량한 종목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현금을 그저 놀리고 있는 돈이 아니라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그는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오히려 남들보다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 여유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회고합니다. 그의 매매 습관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의 종목을 정할 때 반드시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무리 개별 종목의 차트가 좋아 보여도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라면 섣불리 뛰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 전체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과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을 함께 관찰하면서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는 이것을 물줄기에 비유합니다. 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며 헤엄치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힘만 빠질 뿐이지만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타고 헤엄치면 작은 힘으로도 훨씬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별 종목의 매력에만 빠지지 않고 항상 업종이라는 더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에 그 흐름 안에서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렇게 업종의 순환이라는 큰 틀을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을 선별하는 이중 확인 절차야말로 그가 실수를 줄이고 승률을 꾸준히 높여온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는 아주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팔아야겠다고 미리 정해두지만 후지모토 시게루는 숫자로 고정된 목표가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상승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순간을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 완만하게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가파른 각도로 치솟기 시작하면 그는 오히려 경계심을 높입니다. 그는 이러한 급등을 두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매수세가 마지막으로 몰리면서 반짝 타오르는 것일 뿐 곧이어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만하게 오르던 상승 각도가 갑자기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보유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고 이후 조정이 찾아오면 다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순환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앞서 강조했던 캔들과 여러 지표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습관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정교한 매매 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산을 오를 때 정상 바로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심리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후지모토 시게루는 아주 구체적인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기 위해 그날의 매매가 끝나면 반드시 짧은 산책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자리가 보이더라도 이미 지친 상태라면 과감하게 그날의 매매를 마무리 짓고 다음 날을 기약하는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시장은 내일도 열린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에 오늘 하루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그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부상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기고 감정적으로 매매했을 때는 그 매매가 설령 수익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절대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자기 평가야말로 그가 실력을 꾸준히 다져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그는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누구나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위험 신호를 켜두고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려갑니다. 반대로 다들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내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는 오히려 매수할 종목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이러한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개별 종목 분석에 뛰어나도 결국 큰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즐겨하는 말 가운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거스를 수 없듯이 경기의 순환도 거스를 수 없으니 그 흐름에 순응하며 옷을 갈아입듯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과 앞서 설명한 미시적인 종목 선별 능력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그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몇 번의 큰 위기를 겪고도 흔들림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후배 투자자들에게 남긴 조언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자신만의 매매 기록을 남기라는 당부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과 손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시장 분위기, 자신의 심리 상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세세하게 적어두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들이 몇십 년 쌓이고 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유독 실수를 반복하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유독 좋은 성과를 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분석 없이는 아무리 오랜 세월 시장에 머물러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도 매일 밤
그날의 기록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점을 되짚는 습관을 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투자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내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이론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천하는 꾸준함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과 마주하는 그 성실함이야말로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그가 남긴 곡선 분석법과 거래량을 함께 살피는 습관, 철저한 자금 관리와 업종 순환을 읽는 안목,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력까지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신만의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